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저희가 거기에 출마한 분들을 좀 차례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또 한 분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모신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공식 출마 선언 전이었고요. 공식 출마 선언 후에 처음 모시는 것 같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이라고 제가 불러야 됩니까? 후보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냥 정훈님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정훈님. 네, 네. 의원 사무실에서 이제 그렇게 네. 표현한다니까 코칭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방송이다 보니까. 방송이기 때문에 정훈님으로 해주십시오.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저도 네. 종배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아니요, 저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입에 착 감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번 그럼 그렇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정훈님께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 출마의 변부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본질적으로 이 선거는 부끄러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하게 된 이유도 또 1년 2개월 되는 선거에 임기를 위해서 한 500억 가까이 쓰는 예산도 부끄럽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담론과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선거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재미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아, 그렇게 느끼세요? 네, 저는 재미없으면 죄거든요, 요새는. 근데 찔리지 왜 이렇게? 의미도 없고 부끄러운 선거에 재미도 없다. 네. 인물도 10년 전 재방송 10년 동안 보는 것 같고 담론도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정치의 가성비가 이렇게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래 너는 내 대리인이다. 그런 사람 한 명쯤 있어야겠다 싶어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 그럼 지금 다른 후보들하고 정책 토론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지금 줄줄이 예정이 돼 있죠. 네, 우상호 후보님과 몇 주 전에 했고요. 어제는 박영선 후보님, 또 내일 모레, 내일이죠. 수요일은 김진애 후보, 그다음에 오신환 후보, 그리고 토요일은 나경원 후보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토론은 저희 방송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정우님이 하실까요? 정책 토론을 이렇게 가져가시는 이유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정치가 가성비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자극적인 MSG 잔뜩 뿌리는 막말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MSG가 딱 들어가면 맛은 있는데 이게 남는 게 없다는 걸 국민들이 아십니다. 네. 그런 거 들을 만큼 한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내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지 기본소득과 같이 작년 재난기본소득 같이 이번 선거에 제가 던지는 주사일제 같이 좀 딱 보면 대박 이런 것 좀 하자라는 의제가 너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가 이제는 정책으로 경쟁하는 좀 새로운 정치판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호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담론이 없는 선거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담론을 던지고 싶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정우님께서 던진 담론은 주 4일제. 어제 박영선 후보하고도 이야기 많이 오간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일단 좀 그 고민 지점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주 4일제를 꺼내든 이유가 뭘까요? 예, 휴식의 양극화입니다. 휴식의 양극화. 네, 저 시대전환과 저의 정치의 핵심은 양극화인데요. 네. 소득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 휴식의 양극화, 위험의 양극화 이 네 가지입니다. 네. 자산의 양극화는 부동산 문제고요. 소득의 양극화는 기본소득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작년부터 유심히 본 휴식의 양극화 문제 좀 가만히 봤더니 많은 기업들이 앞서서 이미 주사일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미 왔습니다. 다만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일부 큰 기업과 특정 직종만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들은 최고의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돈만 잔뜩 주는 게 아니라 주사일제와 같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6일 일하는 사업장도 많은 거죠.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점점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여기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고 서울시장으로서 강제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서울시장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주사일제를 하고 싶은데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부담 그리고 생소하다는 느낌 때문에 그렇죠. 머뭇대고 있는 분들에게 정책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서비스를 해드린다. 실제로 저희가 주사일제 정책을 발표한 이래로
중소 중견 기업들이 의원실로 전화를 많이 해오십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좀 알고 있냐고. 이거 싫어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뭐 기사가 100만 뷰 나온 건 예상했습니다만 예. 예, 기사들이 기업들이 연락을 해줄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해보십시오. 해본 기업들은 보니까 생산성 올라갔고, 그래요? 네, 2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박영수 후보님은 전체적인 방향에 동의하시는데요. 약간 조심조심, 살금살금. 보도에 따르면 4.5일제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4.5일제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앞서가는 후보님의 그 조심스러움이 좀 느껴지셨는데요. 저는 과감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환의 시대니까요. 그게 이제 그 그러니까 그 토요일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거를 없애고 5.5일제였다가 주 5일제로 전환이 되는데도 엄청난 사회적 논쟁이 있었고 참 지난한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때 주 5일제가 도입되던 과정보다 되게 압축적으로 훨씬 생산적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 6일제에서 5일제 할 때는 강제적 시작이었죠. 그래서 정부부터 시작하고 은행부터 시작했죠. 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 주 4일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부도 주 4일제 하라고 강제한 적 없는데 예. 기업들이 시작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저는 방법도 정부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하고 어쩌면 정부는 후순위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코로나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사회적 변화에 그 충격이 왔기 때문에 뭐 미국, 유럽은 당연한 거고 일본의 자민당, 집권당이지 않습니까? 네. 주 4일제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일본이라는 사회가 주 4일제를 공식적으로 검토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거기 일벌레 사회로 알려진. 그러니까요. 예. 우리나라와 경쟁하면 거의 그렇죠. 누가 더 일 많이 하나 그러면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도 내려놓고 주 4일제로 가자.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원하시는가? 제가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서 네. 자문을 드렸더니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지금까지 여성 정책 다 반환해도 좋으니까 이거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또 보육 이런 문제하고 또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성의 독박 보육.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그 주 4일제라고 하는 것은 전 국가적 아젠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서울시정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물꼬를 트자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한다면 만약에 그럼 의원님이 서울시장에 대해서 물꼬를 튼다면 그럼 구체적인 방법론을 한번 좀 그림을 그려주세요. 어떻게 시행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더 잘하게 하면 되는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할까 말까 한 기업들에게는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세제 지원을 할까 합니다. 네. 가장 고민하는 게 인건비거든요. 과연 20% 이제 덜 일하면 생산성이 20% 올라가는가? 1년, 2년 특정 기간 동안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100%는 안 했을지라도 7, 80% 세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 4일제를 하기 위해서는 경영과 운영의 바뀜, 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네. 그런 컨설팅 서비스를 서울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뭐냐면 민간 부문에서 완전히 정착이 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서울시 행정 서비스는 주 5일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금요일 날 주 4일제 하시는 분들이 서울시 왔는데 서울시 문 닫았다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쩌면 서울시 행정은 후순위로. 후순위로 네. 오히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놓고 오히려 이제 그 방안을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유도를 하는 걸 먼저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 후보와 27일에 만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그 주요 화두가 그 뭐가 되는 겁니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연락을 해오셔서 저를 이제 합리적 진보라고 칭하셨더라고요. 예. 네, 뭐 이렇게 불러주셔서 뭐 감사하고 썩 나쁜 표현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네. 또 통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시한 주 4일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경원 후보도 예. 그런 보수의 유력한 후보께서 주 4일제가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물론 이제 속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의견을 맞춰 나가는 거. 그래서 서울 선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주 4일제 사회가 조금 더 앞당겨졌다. 촉발제를
만들 수 있다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 후보님께서 사실 자신을 합리적 보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합리적 보수의 핵심이 뭔가 본질이 뭔가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정우님은 합리적 보수의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합리적 보수의 핵심은 우리 사회 약자들에 대한 대안적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 진보는 약자들에 대한 대안을 우선은 공공 부분에서 공공 영역에서 해결하자는 건데 합리적 보수는 약자들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약자들을 보살피고 같이 가야 되는데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서 소위 있는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서 약자들을 보살필 테니까 정부 너무 개입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그게 실현 가능한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가장 어떤 중요한 의제가 되는 게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다른 후보들의 부동산 그 공약에 대해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짜투리 땅 찾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예. 네, 땅이 없으니까. 예. 두 번째는 레고 게임이 벌어졌습니다. 레고 게임은 뭐예요? 예, 65만 채를 짓겠다, 30만 채를 짓겠다. 장난감 레고 아시죠? 네. 장난감 레고로 아파트를 짓기 전에는 죽었다 깨도 1년 2개월 동안 60만 채 질 수 없습니다. 비현실적이다 말씀이시죠? 동의합니다. 대안이 뭔가 물어보시겠죠? 네, 저는 이제는 주택 건설이 아니라 주택 매입이라고 생각합니다. SH공사를 통해서 강남 3구를 비롯한 가장 선호하는 주택 지역에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돈 어디서 나냐 물으시겠죠? 세금 쓰지 않겠습니다. SH공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겠습니다. 상장을 통해서 증권시장에서 이 엄청나게 붕붕 떠도는 유동성을 가지고 부동산 주택을 매입해서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전세 월세를 공급하겠습니다. 상장 요건은 되나요? 그럼요. 저희가 다 확인해 봤고요. 그래요? 공공기관 상장의 경험을 봤을 때 6개월에서 8개월 걸립니다. 1년 2개월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당선되면 4월 8일 날 상징적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살 겁니다. SH공사에서. 개인적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럴 돈은 없습니다. 왜 근데 SH공사는 딱 상징으로 한 채만 사요, 그러면? 한 채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이제 상장 가고. 네, 저는 목표는 서울시 아파트의 20%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걸 꼭 질문을 드려야 돼서 아마 엄청나게 질문 들으셨을 텐데 완주를 하시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거 알고 내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당에서 만류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설득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 명 가는 당이 되는 것보다 서울시장을 보유하는 정당이 되는 게 낫지 않냐. 네, 근데 한번 이렇게 현실적으로 의원님 만약에 의원직을 상실해 버리면 의원님이 그 세상을 향해서 막 외치는 게 의원 신분일 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혹시 이런 생각도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네, 한 1000만 번 해봤습니다. 의원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없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길을 만드는 업이라고 생각하지 있었던 길을 제대로 또다시 달리는 업은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의정 생활은 이거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은 아니신 거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저를 뽑아준 유권자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4년 계약인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뽑아준 분들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스러운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의원직 내려놓을 생각이세요? 그러면 후보 등록하고?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의석이 시대 전환의 전부의 의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개인의 어떤 의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공공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당의 지도부와 전 당원들과 한번 토론하는 시간을 곧 가질 예정입니다. 후보 등록 전이어야 되겠네요. 시점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 결과는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